자, 그러면 발표를 한 명씩 해봅시다. 해보고 싶다, 형. 김예서 해보자. 저는 송나라 진정 황제가 쓴 이 글의 의도는 밭과 집과 같은 재물, 즉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학문을 통해 정신적인 가치를 얻고 이러한 가치를 채우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진종 황제는 학문 수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이 일을 통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송나라 진종 황제의 가치관에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분수에 맞지 않는 좋은 밭과 집과 같은 재물은 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학문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고 또 정신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재물을 쌓음으로써 선비들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학문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이는 선비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진종 황제의 의도에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잘 말했습니다. 이채윤 해보자. 저는 송나라 진종 황제가 고랑문에서 인생의 좋은 것들은 모두 책 속 안에 있으니 학문의 선비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의도로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진종 황제의 말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비록 책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저는 진짜 행복과 지식은 책 속이 아닌 세상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옛날 이야기 중에서 어떤 글 공부만을 하던 선비가 산책을 하다가 논에 물이 새는 것을 보고서 이를 막기 위해서 아래서 위로 흙을 덮으려고 하면서 막으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자 다른 농민들을 불러서 이를 막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농민들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쉽게 위에서 아래로 흙을 덮으면서 손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지식들은 글 공부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권학문의 내용 중에서 장가들 때 좋은 매파 없이 한탄 말라 책 속에 본 이 옷 같은 얼굴의 여인이 있다라는 말을 보고서 저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보다 밖에서 인간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듣기에 재미가 있었습니다. 시윤이 해보자. 아니, 김시윤. 저는 황제의 의도는 선비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공부에 전념하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부와 지혜와 같은 것들이 공부에서부터 비롯되고 그냥 해 계속. 네. 부와 지혜와 같은 것들은 꼭 공부로서 채워지지 공부만이 답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고 생활 속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지혜를 얻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 시대 때 필요한 것은 나라를 넓히고 백성들을 살필 좋은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러한 글을 작성한
진종 황제의 가치관에 옹호합니다. 해열제를 먹고 와. 네. 내가 볼 때 너 그 자전거에서 떨어진 이후에 자꾸 그러는 것 같아. 준성이가 해보자. 저는 책을 읽으면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재물, 지식, 정신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책, 일권과 같은 학문을 읽고 공부하며 성장하기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 황제가 바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정 황제의 이러한 의도에 옹호합니다. 휴대폰,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학생, 그리고 요즘의 10대들입니다. 이것을 사용에 익숙해져 책, 신문 등과 같은 것들도 지식을 쌓던 예전과는 다르게 휴대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 황제의 말대로 책을 읽고 유경과 같은 학문을 공부하는 단계를 통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미있네요. 조수아 해보자. 저는 진종 황제의 관한문에 나타난 진종 황제의 의도는 물적인 가치에 집착하며 부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지혜와 부로 가는 일이 책 속에 있으므로 독서를 생활화하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종 황제의 말을 옹호합니다. 진종 황제의 말대로 책 속에는 모든 지식이 담겨 있고 알고 싶어하는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견문 또한 넓힐 수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와 같이 예전의 위대한 사람들이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 보아 책의 중요성 또한 높다고 생각하며 책 읽기를 생활화하면 다량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유식하게 생활한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 부와 권력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학교 선생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책을 읽어라. 지금은 문제 한 문제를 더 푸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나중엔 그렇지 않다라고 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독서의 중요성을 말하며 지식이 없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진종 황제의 권학문에 나온 내용을 옹호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나운서인 줄 알았습니다. 박시은 해보자. 권학문에서 진종 황제는 부자가 되려고 밭을 사거나 편하게 살려고 좋은 집을 짓는 대신 책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으니 책부터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종 황제는 책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 책을 읽어야 한다고 유도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 삶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는 다양한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책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종 황제는 책이 그만큼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니 권학문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을 얻으려면 마음의 양식부터 길러야 한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김채연. 저는 이 글을 보고 진종 황제는 물질적인 것보다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고 학문을 쌓는 것보다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내용에 따라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책만 읽는다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불편하다고 부족하고 느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가고 그 방법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을 읽으면 학문적인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혜는 저희가 살면서 직접 경험하는 것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책을 읽으며 얻은 지식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연아.
네, 저는 송나라 진종 황제가 권학문을 쓴 의도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비들에게 검소하게 살고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 마지막으로 육경을 읽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분석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진종 황제의 의도에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진종 황제가 과시하거나 좋은 집을 지으려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과시하거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명품의 경우 사람들은 명품을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본 모습 말고 남의 시선에만 신경을 쓰면은 우리는 절대로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도 없고 제한된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것은 책 속에 진종 황제의 권학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책 속에는 많은 재물, 책 속에는 황금, 책 속에는 말과 수레 등처럼 책 속을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것인데요. 책 속은 이상이기 때문에 결코 현실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현실에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육경을 읽고 권학문을 읽는다면은 진종 황제는 이 이상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비로소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사내가 평생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육경을 창앞에 펴놓고 열심히 읽어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문장은 평생의 뜻, 즉 자신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보여줘서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라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식이 없으면 경험과 이익은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종 황제의 권학문의 의도를 통해서 저는 이 진종 황제의 권학문의 의도를 갖춘다면은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이익과 뜻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종 황제의 권학문 의도에 옹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송함. 저는 진종 황제가 황제의 입장에서 선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한 마음과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을 기르기 위한 의도를 담아서 이 권학문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을 읽는 행위로만도 배울 점이 많고 충분히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 배운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책만 열심히 읽으라는 것은 선비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욕망을 단순히 억압하는 것은 또한 진정한 가르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마음을 다스릴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종 황제가 쓴 이 권학문은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을 기르기 위한 의도를 제대로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권학문에 대해 비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은채. 저는 이 권학문에 나타난 진종 황제의 의도는 부보다 학문을 추구해라,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라 라는 의도로 해석합니다. 제 가치관에서 저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면 현실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진종 황제의 의도에 대해 비판합니다. 우선 책은 이론일 뿐 현실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책을 통해 얻는 간접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책이 알려주는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은 가이드일 뿐 책을 읽는 것만으로 현실의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행은 현실에 내가 하는 것이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만큼 사회 속에서 다른 이들과 부딪히며 얻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며 간접 경험인 책만으로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직접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공부 잘하는 법과 관련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봤자 내가 공부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저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면
책을 읽을 것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행동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 황제의 의도에 대해 비판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너희들이 답변하는 이 정도 수준의 평균 수준의 답변들은 괜찮게 들렸어. 다 일견 괜찮은 점수들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권학문을 보자. 집을 부하게 하려고 좋은 밥 사려 말라. 책 속에 본디 수 없이 많은 재물이 있다. 편안히 살려고 좋은 집 지으려 말라. 책 속에 본디 황금으로 꾸민 집이 있다. 문 나설 때 따르는 자 없다 한탄 말라. 책 속에 말과 수레가 떨기처럼 많도다. 장가들 때 좋은 매파 중매쟁이 없다 한탄 말라. 책 속에 본디 옷 같은 얼굴의 여인이 있다. 사내가 평생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육경을 교과서 같은 거야. 창 앞에 펴놓고 열심히 읽어라. 권학문이잖아. 권학이라는 거야. 학문을 권하다. 황제가 선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지? 황제가 선비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래. 그러면 맥락이 있잖아. 그지? 공부를 황제의 입장에서 선비들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주면 뭐가 좋아? 인재를 양성하는 거지. 송나라 너희 중국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중국사 같은 거 배우잖아. 그지? 송나라 때 대표적인 게 뭐야? 과거제의 시한이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발명이야. 뭐? 시험 봐서 능력주의로 사람을 뽑겠다는 거야. 우리 뭐 지난 그 시간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 같은 걸 얘기했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능력주의가 꼭 필요한 시대가 있었다고. 시대적 맥락으로. 왜? 그전에는 세습하는 거야. 우리 왕이 좋은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안 좋은 왕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 건 뭐야? 그냥 왕이 장남을 시키기도 하고. 그지? 왕이 아들이 하나면 얘가 잘난 놈이도 못난 놈이도 그냥 왕 하잖아. 그럼 잘못하다 보면 연산군 같은 왕이 나오기도 하지. 그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뽑아도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지. 하지만 우리 손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감옥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능력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있었다고. 이 시기에는 아버지가 높은 관리라고 아들이 그 자리를 그냥 물려받는 거야. 물론 그 가풍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이 전승되는 장점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유지가 됐겠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과거 뭐라는 거야? 너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부유한 거, 그지? 그 다음에 귀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는 거. 이런 것은 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야? 세속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지. 너희 세속적 욕망이 있다는 거 나 알고 있어. 그거 하려고 세속적 욕망 쫓을 필요 없어. 뭐 하면 돼? 너 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게 학문을 연구해.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이런 거 다 내가 줄게 이거잖아. 그치? 엄마들이 하는 얘기잖아. 야 지금 너 여자애 따라다니지 말고 야 대학만 가봐라. 너 서울대 가면 여자애들이 깔려있다. 막 이렇게. 안 믿나? 서울대 간 여자애들이 깔려있지. 서울대. 이렇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 지금 본인들이 답한 것들의 답안들이 떠오를 텐데
지금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안에 있다, 이 구조의 반복이잖아. 그러니까 진종 황제는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잘 읽어보면 너 이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알아. 사람이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부귀공명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나? 아름다운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원하잖아, 우리.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것을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뭐 하라고? 공부해가지고 네가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면 그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다고. 그러니 뭐만 하면 돼? 너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나라의 인재가 되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데리고 좋은 정치 해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게. 이 시대적 맥락이 있는 거야. 이 시대적 맥락을 몰라도 풀 수 있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결국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 수단화되잖아. 그지? 얘네들이 그래서 부귀공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학문을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나라의 유능한 정치인이 된다고 해봐라. 나라 꼴은 어떻게 돼? 대한민국처럼 되는 거야.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쿠데타라도 일으켜가지고 부귀공명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지? 뭔가 세속적 욕망 말고도 순수한 학문, 뭐 유학에서 우리 수기치인이라고 하잖아. 자기를 수양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리더가 될 수 있다. 나 열심히 공부하고 백성들 앞에서 설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갖추자. 그래서 공적인 사람 되자. 수신, 나를 잘 갈고 닦고 제가 우리 집안 훌륭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치국하고 치국의 끝은 뭐야? 평천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공헌하자. 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뽑아놓으면 뭐가 문제야? 부귀공명을 쫓고 아름다운 여색을 쫓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단화 되는 거지, 학문이. 학문은 이렇게 되면 과거 시험은 어떻게 돼? 지금 니네 입시 공부처럼 되는 거야. 너 입시 공부하면서 이 공부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 아름다운 걸 가르치는지 음미하고 이것이 나를 얼마나 성장시킬지 변화시킬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점수, 등수 가지고 일희일비하잖아. 그지? 입시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공부에 있지 않고 공부를 수단화해서 생기는 문제잖아. 출제자의 도는 이런 거야, 사실은. 근데 너희가 하는 방식이 나쁘지 않아. 잘 들렸어. 재밌게 들렸어. 문제는 몇몇 친구들의 답변 중에 이런 게 있거든. 지금 그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문제잖아. 그런데 어느 한쪽은 그냥 안 된다라고 그냥 이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말들은 좀 이렇게 편협하게 보여.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야.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거야. 딜레마를 던진 이유는 뭐야? 양쪽이 다 가치가 있고 이거를 그냥 너희가 푸는 방식대로 물질적 욕망과 학문과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수양할 것이냐, 책을 통해서 배울 거냐, 경험을 통해서 배울 거냐. 너희가 대체로 이런 양쪽을 가지고 쟀단 말이야. 다 들어보면 재는 거 좋아. 좋다고. 그 근거를 뭐 요즘 시대에서 가져오는 것도 괜찮았고 다 괜찮게 들렸어. 그런데 신경이 쓰이는 건 어느 한쪽을 부정하는 것들은 안 돼. 이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이것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는, 뭐 책을 통해서도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진짜 배울 수 있는 건 책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책을 통해서는 이런 것을 알 수 없고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태도의 차이가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니네 학교에서 맨날 책으로 공부하잖아. 그치? 책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한 사람은 훌륭해 보이는데 책을 부정하는 사람은 안 훌륭해 보여. 선생님 생각할 때. 이건 꼭 기억하기를 바래. 그래서 양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한쪽을 부정하지 마라.
너희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냥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안 되는 거야. 뭐가 절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건 없는 거야, 세상에. 유연하지 못한 거고 어떻게 보면 편협하다는 생각을 줄 수 있으니까 뭐뭐보다는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낫다라고 얘기해야지.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대안적으로.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